안녕하세요. 리고의 사주명리, 오늘은 음양오행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음양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음양은 왼쪽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음과 양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는 이런 이원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사주 팔자 해석에 응용하면 어떤 사주라도 100% 좋은 사주는 없고 100% 나쁜 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중에도 희망을 품고 또 좋은 중에는 겸손함을 가져야겠다는 것이 바로 음양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문양은 기사 자기를 받은 닐스 보어가 직접 만든 문장인데요. 닐스 보어는 상보성의 원리를 태극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상보성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빛은 입자와 파동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음양 이론에서 착안하여 닐스 보어가 빛의 상보성의 원리를 이렇게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자님께서 끈이 달도를 읽었다는 주역이 바로 음양의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이 되겠는데요. MBTI 이론도 바로 음양 이론을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칼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MBTI 이론이 성립되었는데요. 바로 칼 융도 지금 여러분께서 공부하고 계시는 음양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이루어진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일간의 음양오행을 알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 보시면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이렇게 10개의 글자가 써 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가 일간이라고 부르는데 8개의 글자 중에서 위쪽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일간이라고 그 8개 글자 중에 기준이 되는 여러분 자신을 의미하는 글자라고 하였죠. 그 글자를 찾으셨으면 위에 표에서 한번 알아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일 갑을이면 여러분 자신의 음양 오행은 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음양은 오늘 해석에서 다루지 않겠지만 일단 음양도 알아봐 주시고요. 병정은 화, 불이 되겠고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인계는 수, 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행이 무엇인지 지금 파악하셨으니까 각각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곧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부터는 음양 오행과 그리고 오행을 한자로 표시하겠지만 오늘까지는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겠습니다. 지금 쭉 목화토 금수의 성격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글자를 보실 때 바탕 색깔이 아마 목이신 분은 초록색, 화이신 분은 붉은색, 토이신 분은 노란색, 금이신 분은 하얀색, 수이신 분은 검은색 바탕에 색깔이 칠해져 있을 거예요. 글자는 전부 한 가지로 만세력에 따라서 색깔 여러 가지겠지만 바탕 색깔은 바로 여기 보이시는 이런 목화토 금수의 특징을 가진 색깔을 다 보여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목의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개념은 이렇게 이원화의 개념을 가르쳐주고 있다면 오행은 바로 다양성.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죠. 내 마음과 남의 마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 이유가 이렇게 다양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 목은 사실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닌데 나무로 비유되며 목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끝없이 자라고 싶어하고 싹이 터서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어떤 일이든 시작을 잘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것을 외적인 성장도 의미하지만 내적인 성장도 의미하므로 학문적인 욕심이 많아서 학업에 매진하기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오행 중에 생명체와 가장 유사한 기질을 가졌어요. 그러므로 환경이 중요하겠죠. 환경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사주 팔자에서 불과 그리고 태양을 의미하는 불과 또 생명수를 의미하는 물,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자랄 수 있는 장기 중 간이 목에 해당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는 불로 많이 비유됩니다. 화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열적이고 명랑하고
항상 모든 것을 보여주고 밝혀주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계세요. 화는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며 화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관련이 깊어서 화가 지나치며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덜하고 화가 부족하면 침체된 심리를 갖게 돼요. 하지만 음양의 개념에서 배웠듯이 좋고 나쁨으로 판단할 것이 아닌 것은 아시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화가 넘치는 분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하시고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입으십니다. 우리 몸에서 사랑을 느낄 때 먼저 두근거리고 쿵쾅대는 곳이 어딜까요? 네, 심장이죠. 심장은 화에 해당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토는 땅에 비유되며 토로 태어나신 분들은 넓은 대지처럼 포용력 있고 우뚝 솟은 산처럼 믿음직한 것이 특징이에요. 포용력은 어딜 가나 구심점이 되어주는 신뢰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요. 대지이든 산이든 토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거기에 심겨진 생명체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더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작용을 위해 우리가 맛있게 먹은 음식을 받아주고 소화시켜주는 장기가 무엇이죠? 네, 바로 위가 토에 해당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바위나 보석에 비유되지만 잠시 금속으로 만들어진 칼에 비유해도 금을 이해할 때 좋은 비유가 됩니다. 칼은 대상을 자르고 정리해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바위처럼 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의리가 있어요. 금은 이동하기보다는 멈추어서 더 잘라내고 다듬어져야 쓸모가 있어집니다. 금으로 태어나신 분은 사리 분별과 멈춤의 미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진 않아도 따로 모아 버려주는 폐와 대장이 바로 금에 해당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수는 물에 비유되며 수로 태어나신 분들은 물이 기체, 액체, 고체, 즉 구름, 물, 얼음으로 변화하듯이 변화무쌍합니다. 물은 형체가 없죠. 하지만 담겨지는 그릇에 따라 형체가 변하듯이 임기응변에 강하고 적응력이 강하여 지혜를 의미합니다. 물은 이 세상에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얻어야 변화가 가능하므로 화, 즉 불과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는 우리 몸에서 물이 모이고 처리되는 곳, 네, 신장과 방광이 수에 해당되는 장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행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면 목은 어찌하든지 잘하고 싶다. 시작을 잘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화는 뜨거우나 속은 없는 존재. 그래서 얇고 넓게 어디든 분포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토는 모든 걸 수용하고 흡수하느라 타인을 판별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은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여서 수렴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가을에 나무가 살고자 이렇게 낙엽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살고자 죽고 죽이는 깔끔하게 쳐내는 기운이 바로 금이 되겠습니다. 수는 씨앗처럼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행이 없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목이 부족하신 분들은 시작하는 기운, 성장력 등이 부족하겠죠. 다음으로 화가 부족한 분은 네, 열정과 활기가 부족하겠죠. 다음으로 토가 부족하신 분들은 안정감과 기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이 부족하신 분은 결단력과 마무리가 부족하시고요. 네, 수가 부족하신 분은 유연성과 재충전의 휴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음양 오행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음양은 우리에게 100% 좋고 나쁨이 없다는 이온화를 알려주고 있고요. 오행은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네, 오늘까지 이번 시간 음양 오행에 대해 공부했는데요. 오늘 배우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간이 어떤 오행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면 재미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고였습니다.